네, 안녕하세요. 아이작월드 TV의 아이작입니다. 거의 한 2주 만에 유튜브 시작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뭐 영상 안 올린 적이 거의 없는데 요새 좀 바쁘기도 했고 좀 나태해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또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좀 의욕이 많이 꺾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래도 제 이제 누추한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는 정말 소수의 몇몇 분들 덕분에 그래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의 유튜브를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현재 419명의 구독자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내돈내산 미국 주식 그 5번째 페더럴 리얼티. 페더럴 리얼티라는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뭐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 저 또한 뭐 몰랐지만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죠. 네.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그동안 이제 좀 개인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회사기는 해요. 페더럴 리얼티. 네.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얼마나 관심이 없는 주식이냐면은 유튜브에 페더럴 리얼티 검색을 하면은 정말 안 나옵니다. 페더럴 리얼티 관련된 유튜브가 굉장히 안 나와요. 웬만한 것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진짜 어떻게 하나도 없더라고. 다 외국 관련, 외국, 오죽 제가 공부하다가 답답했으면은 그 영어도 못하는데 이런 걸 한번 들어갔어요. 페더럴 리얼티 대 리얼티 인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딱 원하는 거였는데 트라우마 뭐예요?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냥 뭐 구글링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한테,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는 주식은 아니다. 한국 콘텐츠를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었고 대부분 이제 리츠주 하면은 대표적인 월배당주인 리얼티 인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티커는 O죠. 네. 리얼티 인컴이 뭐 대부분의 유튜버들 그리고 또 이제 배당주 유튜버들 블로거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꼭 리얼티 인컴은 안 다루는 사람이 없더라고. 왠지 저는 약간 좀 삐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왠지 더 하기 싫은 거야. 남들이 다 하니까 이 종목만은 페더럴 리얼티랑 리얼티 인컴 이 두 개 중에서 리얼티 인컴은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물론 뭐 그런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물론 비교를 해봤죠. 그 얘기를 이제 해볼 건데 어쨌든 이렇게 리얼티 인컴에 관심이 대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 글이나 제 유튜브 이 영상이 그렇게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고 별로 그렇게 관심을 크게 끌만한 주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들고 있지만 최근 이제 제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뭔가 이제 갑자기 막 10% 20%가 갑자기 팍 떴어요. 그래서 진짜 저 밑까지 떨어지던 주가가 한 방에 빵 급등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떨어져 있을 때 얘기하면 뭔가 가오가 안 쓰잖아. 가오가 안 쓰잖아요. 약간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좀 제가 이제 투자했던 종목이 이만큼 수익을 냈다라는 그 시점에서 기분 좋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자, 그럼 페더럴 리얼티는 어떤 회사인가? 페더럴 리얼티는 이제 건물을 매입해서 이제 부동산 임대해주고 그 임대료를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흔히 말하는 리츠 회사입니다. 리츠 회사. 뭐 미국에 있는 리츠 회사야 셀 수 없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1962년에 이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 이제 84년에 성장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배당도 무려 53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올려서 리츠주들 중에서 진짜 더킹갑 제너럴 오브 배당주입니다. 아주 그냥 굉장히 리츠주들에서는 압도적인 배당을 올려온 배당 킹이에요. 시가총액은 현재 이제 7.2 빌리언이고 이게 약 하나로 8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코스피로 따지면 대략 한 30위권이라고 해서 시총 규모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동종업계에서도 한 그냥 중상위권 그 정도 돼요. 미국 이제 리츠주들 중에서도. 참고로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리얼티 인컴은 21빌리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엄청 큰 그 시총 규모는 아니고 부동산 이제 투자 지역 이제 미국에서 페더럴 리얼티가 어느 곳에 투자를 했냐 보시면은 이제 뭐 실리콘밸리, 아니 로스앤젤레스, 그러니까 시카고, 워싱턴, 뭐 보스턴 이렇게 이제 미국 8개 주요 대도시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대부분이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소득이 굉장히 높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실리콘밸리 여기 아시잖아요. 굉장히 이제 IT 기업들, 대기업들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시카고, LA 그리고 뭐 뉴욕 이런 데도 굉장히 부자 동네로 유명한 데죠. 그래서 인구 밀도도 높고 소득도 높고 이런 곳에 이제 의류, 소매, 식품, 피트니스, 영화관 등 프리미엄 쇼핑몰이나 오피스 임대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리얼티 인컴이랑 또 굳이 비교를 하자면 리얼티 인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잔잔바리들 어떻게 보면 막다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FRT는 약간 좀 고급진 지역과 고급진 입지를 가지고 있는 약간 좀 프리미엄을 가진 그런 곳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투자처들을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볼 수 있는 편인데 그래서 한 25%는 한 필수 소매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약국이나 은행 이런 것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홈 오피스 약간 이런 필수적으로 이제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 중에서 25%의 임대료가 발생을 하고 나머지 이제 21%는 이런 레지던트 아니면 오피스 이런 이제 주거나 이제 오피스 등에서 이제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두 종목을 뺀 나머지 것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영화관이나 이제 의류, 가구, 피트니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5%는 레스토랑.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어 있고, 이제 임차인의 이런 유형별 분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한 카테고리에 최대 15%, 가장 많은 게 현재 레스토랑이 15%거든요. 뭐 레지던트나 아니면 오피스 이런 것들 보시면 거의 10%를 넘는 게, 이런 것들 빼고 나머지들 보시면은 거의 7%, 4%, 5%,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겁나게 쪼개놨기 때문에 리츠계 이제 분산 투자 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분산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잡다구리하게 분산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또 대부분이 이제 프리미엄이 붙은 이제 고급 쇼핑몰이나 고급 이제 오피스 규모 있는 회사들, 그런데 이제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신용 등급을 보면은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무디스에서는 A3를 받았고 S&P에서는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A3는 이제 무디스 신용 등급이 총 2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22단계 중에서 상위 7번째 단계에 속한 거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 S&P의 등급은 A-, A-면 굉장히 높은 등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이제 A, B, C 이렇게 있는데 A면은 굉장히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only 6, only one of only 6잖아요. 그러니까 리츠들 중에서 단 6개만이 A 등급을 받았는데 이 중에 하나가 FRT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히 53년 동안 이제 배당을 늘려가면서 성장해 온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대략 이제 포트폴리오나 이제 신용 등급, 임차인의 유형 분류 이런 것들을 보고 대충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리츠 회사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제가 왜 페더럴 리얼티에 투자를 했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냥 얘기하면 좀 심심하니까, 제가 이제 리츠주를 투자를 할 때 페더럴 리얼티랑 리얼티 인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남들이 다 하는 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리얼티 인컴을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꼭 굳이 리얼티 인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뭐 리츠 회사들도 있는데 한번 다른 것도 공부해보자 라고 해서 선택한 게 페더럴 리얼티입니다. 그래서 뭐 리츠 투자를 하면서 리얼티 인컴과 비교를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리얼티 인컴의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처음에 이 둘을 비교하면서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제 주관적인 관점으로 왜 굳이 페더럴 리얼티에 투자했는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53년간 배당을 늘려온 리츠주의 유일한 레알 찐 배당 킹, 리얼티 인컴, 깝치지 마라 이 새끼야. 깝치지 말라고. 리얼티 인컴 한 25년 됐나? 네, 어쨌든 이게 53년간 배당을 늘려온 그래프인데, 1973년에 오일 쇼크라는 큰 위기도 왔었고, 저희 또래면 많이 아시겠지만 2009년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사태, 네, 그때 굉장히 한국에서도 난리가 한번 났었죠.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던 금융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굵직굵직하게 몇 년씩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있는데, 98년에 이제 우리나라 IMF 위기, 여기는 뭐 아시안, 러시안 금융위기라고 되어 있네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 굵직한 위기 속에서도 무려 53년간 한 해도 빼먹지 않고 배당금을 올린 리츠 회사는 진짜 유일하게 페더럴 리얼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과 이제 저번 달 10월까지만 해도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3월 수준으로 주가가 쭉 곤두박질을 쳤는데, 야 이거 뭐 이러다가 뭐 좆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배당금을 동결이 아닌 오히려 상승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동결을 했었으면 53년에서 그 배당 킹의 자리는 내려놨어야겠죠. 이제 4.2달러에서 4.24달러로 배당금을 올렸어요. 0.04달러를 올렸는데, 이게 굉장히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에 올린 것만 해도 물론 배당 컷한 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동결뿐만 아니라 배당을 올렸다는 거는 배당 킹의 저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저도 이때만 해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겁나 후회를 많이 했어요. 한 60 몇 달러까지 떨어지는데 막 수익률이 막 한 거의 마이너스 20% 가까이 되려고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새끼 왜 샀지? 그냥 리얼티 인컴 살 걸 엄청나게 후회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배당도 상승시켜주고 3분기 실적도 아주 괜찮고, 갑자기 또 이제 코로나 백신의 딱 뉴스가 뜨면서 갑자기 빵 오르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죠.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이런 뿌듯함.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현 시점에 이제 배당을 50년 이상 늘려온 기업이 총 31개의 기업인데, 이 31개 기업 중에 유일하게 리츠주는 페더럴 리얼티 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띄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당당하게 이 31개 중에 당당하게 한 자리 딱 꿰차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유일하게 이 31개의 배당킹 중에서 유일한 제약주가 있는데 바로 존슨앤존슨, 유일하게 헬스케어 부분에서 딱 하나 있는 게 존슨앤존슨인데, 아마 제가 전에도 존슨앤존슨 얘기를 다뤘지만 조만간 떡상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 존스앤존스가 코로나 백신을 지금 3차까지 진행 중인데 지금 뭐 화이자 아니면 모더나 뭐 아스트라제네카인가 뭔가 하여튼 뭐 그런 데서 뭐 백신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걔네 주가 쭉쭉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제 조만간 존스앤존스도 이제 백신을 발표할 거기 때문에 조만간 떡상을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안 할 수도 있고. 이거 지금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 부분 그냥 참고 한번 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투자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하니까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리얼티 인컴은 올해로 25년 연속 배당을 늘려서 배당킹은 고사하고 이제 겨우 배당 귀족 타이틀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리얼티 인컴도 역시 모든 면에서 뛰어난 리츠 배당주이면은 틀림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25년에 2배가 넘는 53년이 넘는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생각에 저는 좀 더 높은 점수를 줬고, 물론 이제 그만큼 이제 쌓아온 그 53년의 시간만큼 그만큼 신뢰도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FRT가 뭐 중년의 50대 부장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리얼티 인컴은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한 풋풋한 25? 신입사원?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까부지 말라 이거지, 부장님한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폭락 후 회복 못하고 빌빌대던 주가. 쉽게 말해서 아직 주가가 많이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들어가면 하이 리스크지만 하이 리턴으로 돌아온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수익을 보고 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무조건 하이 리턴이 된다는 뭐 보장은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의 펀더멘털만 안정적이다 생각이 든다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페더럴 리얼티의 2020년 주가 흐름이고 오른쪽이 이제 리얼티 인컴의 주가 2020년 주가 흐름인데, 페더럴 리얼티는 현재 이제 애플 주가보다 높은 한 130달러, 현재 애플 주가가 한 115달러 정도 되니까 얘보다도 더 높았어요 사실. 물론 애플은 뭐 이면보다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130달러에 육박하는 몸이었는데 코로나로 이제 직격탄을 맞은 3월달 무려 60달러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떨어졌던 주가는 이제 반년이 넘은 10월까지, 불과 한 달 전 10월까지만 해도 반도 회복 못한 채 70달러대에서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거의 이제 이 코로나 직격탄 맞았을 때랑 거의 10월달이랑 별 차이가 없죠. 거의 동일선상입니다. 거의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빵 뜬 거예요. 이에 반해서 리얼티 인컴은 비슷하게 많이 회복은 못한 상태는 마찬가지인데 확실히 페더럴 리얼티보다는 반등이 빨랐어요. 떨어진 폭이 확실히 130달러에서 60달러로 떨어진 거랑 80달러에서 50달러 선으로 떨어진 거랑은 확실히 차이는 나죠. 네. 특히 이제 제가 투자하기 시작한 9월 시점에는 그 부분이 저한테 더 메리트로 다가왔거든요. 9월 초 당시 이제 페더럴 리얼티가 이제 한 77달러, 이제 연초 고점에 59%였다면 리얼티 인컴은 연초 고점에 한 77%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페더럴 리얼티가 주가 회복은 좀 더 더뎠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저한테 메리트로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재무제표상 큰 문제가 없는 한 코로나 영향이 사라지면 더 큰 상승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예상대로 이제 최근 코로나 백신 개발 발표에 따른 이제 기대감 때문에 그런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95달러, 96달러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고, 반면에 이제 리얼티 인컴은 비슷하죠. 60달러 초반대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이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반등은 없었다. 대신 초반에 이제 조금 반등은 FRT보다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페더럴 리얼티 현 시점에서 투자할 때 조금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렇게 크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진 않지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백신 상용화가 이제 코앞이잖아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봉쇄한 나라도 있고 아직도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데, 뭐 2분기 때보다 좋아지긴 했어도 이제 더 회복해야 할 각종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유의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지난 2분기 이제 실적에 비해서 3분기 보고서가 예측을 약간 상회하는, 아주 살짝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줘서 예상보다는 좀 나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작년 동분기와 비교하면 아직 모든 지표들이 더 올라와 줘야 한다는 걸 이 지표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이제 매출을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오다 이때 한번 그때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고, 그것보다 이제 3분기 실적 올라오긴 했으나 작년 3분기와 비교를 하자면은 아직도 작년 수준을 못 미치고 있다. 뭐 오퍼레이팅 인컴이나 넷 인컴을 봐도 다 작년을 못 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분기마다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데 10월 기준으로 현재 94%를 운영 중이긴 하지만 임대료 회수는 83%밖에 회수를 못하고 있다고 해요. 다른 리츠 주들도 거의 비슷한 상태이긴 한데 코로나 상황에 비해서 나쁜 편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최근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떨어진 배당률, 이 부분도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10월 달까지만 해도 무려 6%에 육박하는 고배당률이었어요. 제가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9월에 제가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한 거의 6%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10월 말쯤에 그때는 6%를 돌파하기도 했었어요. 거의 한 5년 동안의 그 흐름인데, 원래 코로나 오기 전에는 거의 한 3%대에서 꾸준하게 2% 3%대에서 꾸준하게 오다가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갑자기 주가가 확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배당률이 갑자기 상승을 했죠. 6%까지 6% 5%에서 왔다 갔다 하던 배당률이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바람에 4% 가까이 배당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4%도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6%대에 들어간 거 생각을 하면은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배당률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대신 이제 뭐 그 전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 부분은 뭐 땡큐죠. 뭐 당연히 주가가 더 오르는 게 좋지 배당이 뭐 중요합니까? 사실 주가가 더 중요한 거지. 이 부분은 그냥 이 정도로 이제 새로 들어가실 분들은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도 4% 5%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부분은 아직은 매력적이긴 해요. 물론 더 올라가면 이제 또 3%대로 떨어지면 그때 가서는 이제 고배당주라고 말하기엔 좀 그러니까 다른 배당주로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끝으로 이제 페더럴 리얼티에 대한 이제 저의 투자 계획과 간단한 생각 정리를 얘기하자면은, 페더럴 리얼티가 제 포트폴리오에서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당 구성은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배당률이 높은 주식인데, 지난 9월에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했었고, 평단이 지금 한 79달러 정도 되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한 95달러?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르면서 이제 거의 한 18%의 매우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수익률만 보면은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2위, 3위를 지금 다투고 있어요. 약간 희한하게 이제 자산 구성과 수익률이 순위가 거의 비슷한데 이건 좀 희한하네. 하지만 이제 코로나 개발 백신 소식이 없던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듯이 무려 68달러까지 쭉쭉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이때부터 이제 계속 떨어진 거죠. 거의 쭉쭉쭉 조금씩 올랐다 내렸다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쭉쭉 떨어지면서 이제 정말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지만, 백신 개발을 했다는 뉴스와 함께 3분기 실적도 예측을 상회하면서 갑자기 불과 하루 만에 거의 한 20% 가까이 올랐어요. 이때 사실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개나 소나 뭐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지나고 나면 항상 그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너무 후회가 듭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기업의 펀더멘탈만 괜찮다면 돈 버는 항상 승리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제 뭐 백신도 여기저기서 발표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전 세계적으로 컨텐츠들이 살아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페더럴 리얼티도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코로나 직전에 130달러까지 갔었잖아요. 아직 90달러니까 아직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내년에 만약에 종식이 된다 하면은 굉장히 실적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53년간 쌓아온 이 배당왕의 명성은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 생각이 최근 들어서 더 확고하게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페더럴 리얼티도 그랬고, 델타 항공이나 아니면 디즈니, 코카콜라, 3M 이런 이제 전통적인 오래된 회사들은 결국에는 다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나더라고요. 물론 뭐 디즈니, 델타 이런 애들은 뭐 배당 컷은 했지만, 어쨌든 수십 년간 각종 위기에서도 이제 뭐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온 만큼 이번 코로나도 잘 극복해 나가고 있고, 현재 앞으로도 이제 그 믿음은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리츠주에 관심을 막 갖기 시작하고, 아직은 리츠주가 좀 생소하다 그런 분들은 이 페더럴 리얼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뭐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나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아니면은 잘 봤다 뭐 이 정도의 그냥 댓글이라도 좋습니다. 뭐든지 간단하게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